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택시업계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택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요즘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접촉이 일상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으로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역 유통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남에서도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3명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해외 입국자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경상남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된 경남 92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27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79년생 직장인 남성으로 현지에서 먼저 증상이 있었습니다. 94번 확진 환자는 프랑스에 거주하던 91년생 교민이었고 이보다 하루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91번째 환자는 영국 유학 중인 97년생 여성입니다. 모두 입국 당시 검역 과정에선 증상이 없다.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증상자는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 자가 격리돼 동성 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명으로 모두 현지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에서 KTX역으로 전용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KTX역에서 또 전용 기차를 타고 우리 지방으로 도착을 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탈리아 교민 600명, 독일에서도 270여 명이 특별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또 베트남과 체코, 몽골 등 해외 교민들이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남 연구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해외 감염 유입 사례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별도의 방역 대응과 역학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경남에서 현재까지 63명이 완치돼 28명이 마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앞서 보도한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 외에 진주에서 발생한 경남 93번 환자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67년생 여성으로 태국 마사지 업소 종사자입니다. 진주시는 이 여성이 26일부터 방문한 업소를 비롯해 병원과 약국 등 방문 장소를 일시 폐쇄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태국인 마사지사 등 밀접 접촉자 32명에 대해 자가 격리하고 업소를 방문한 3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요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금을 채워야 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택시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기다린 지 한참 만에 손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3번째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예. 시외버스 승객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줄면서 터미널의 택시 승객도 덩달아 감소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택시를 운행한 하병한 씨. 15만 4천 원인 하루 산악금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벽 5시 출근해가지고 주행의 시간이 지금 4시간 26분. 얼마 버셨어요? 탁구에 찍히기 22,560원. 코로나19로 하 씨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2월 달에는 약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월 달에는 100만 원도 안 되나. 하 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 산악금도 채우지 못하는 동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악금 못 채우는 분은 거기서 공제를 하니까 이제 삭감되는 경우가 있죠.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지만 이 택시 회사의 산악금 감면 기간은 딱 6일. 회사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택시 종사자 지원 소식도 아직 남의 이야기입니다. 전남에서는 이제 50만 원씩 택시기사들 1,50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경남이나 사천에서는 아직 그 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택시 구석구석을 소동하며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노동자들. 하루하루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요즘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접촉도 일상에서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해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의 식당에는 독서실과 같은 개인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예 한쪽 방향으로만 앉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공직자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탄 채 업무를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일상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도서관은 책을, 육아지원센터는 장난감을 빌려주고 우유를 판매하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개학 연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아이들을 위해 그림 그리기나 자수 같은 문화 체험 키트를 만들어 나누어주는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홈 키트 상품을 만들고 또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어린이들한테 좀 기부를 해가지고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차로 오니까 간편하고 사람들도 안 부딪혀도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한편 경남도립미술관은 SNS로 전시를 소개하고 있고 국립진주박물관은 가상현실로 전시 공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문화체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개학이 미뤄지며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유통가는 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인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의 한 농가에서 쌈채소 포장이 한창입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인데 계약이 미뤄지면서 판로가 막혀 하루가 다르게 상품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폐기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급식 농가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지역 유통가의 도움 덕분에 판로가 생겼습니다. 자식 같은 농산물을 폐기할 뻔한 농민들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덕분에 로컬푸드랑 백화점 덕분에 농민이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백화점은 오늘부터 울산 지역 농가들이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하나씩 팔아줬고 손님들 역시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역 농가를 돕는 마음으로 장바구니 한가득 농산물을 담았습니다. 농민들이 정성 들여서 키운 건데 이렇게 빨리 나와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갔으면 좋겠네요. 농협 하나로마트 울산점도 급식 납품이 끊긴 농가들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농민 돕기에 나선 북구청은 울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에 들어가 590개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판로가 막혀서 문제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판매처를 또 확보하게 되니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농민들에게 지역 유통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 낮 기온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환절기답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7도, 진주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6도, 진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건조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6도, 함안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8도, 창녕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함양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남해안을 시작으로 봄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경남 지역 16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74명 가운데 33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개인으론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무소속 이영철 후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으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9명으로 전과를 가진 후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들의 납세액은 10,000원에서 18억 6천여만 원까지 다양했고 1억 원을 초과한 후보는 모두 9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6.6%에 달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은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이념이었던 지역주의 타파와 협업, 개인주의 철폐, 북방 개발을 통한 번영 등 이 모든 과제를 열린민주당에서 이뤄내겠다고 말했고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권양숙 여사는 예방하지 못하고 봉하마을을 떠났습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기관과 단체 20여 곳이 연합한 4.15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경남본부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들은 청소년 모의투표가 민주시민실천 교육회장으로 활용되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4월 15일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 선거인단 10,00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내 근해어선에 무선통신망 중계기가 설치됩니다. 경상남도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중계기 LTE 라우터를 근해어선 40척에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선통신망 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30km까지 가능했던 해상 통신 거리가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 거창군 웅양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축사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불에 타고 돼지 2,0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발 제한구역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경남교육청이 사업비 363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진해구 풍호동 그린벨트의 신설을 추진하던 공립특수학교 나래울 학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산 회원구 내섭 그린벨트에 2023년까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는 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업을 활용해 돌봄과 자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사회적 농업 육성 사업이 도내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사회적 농업 육성 사업을 수행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장 5곳을 선정해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선정된 농장은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체험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산물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창원시가 주말을 맞아 진해 지역에 벚꽃 상춘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폐쇄 현장을 점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3일부터 전면 폐쇄한 경화역과 여자천, 제왕산공원과 안민고개 등 진해 주요 관광지에 공무원을 전면 배치해 상춘객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되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노점상과 주정차 단속도 펼치며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37기 경남무역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하는 무역아카데미는 무역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과
수출 유관기관 직원, 무역업체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과 대학생 등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재배 기간을 단축한 느티만 가닥버섯 신품종인 100만 1호를 육성해 국립종자원에 품종 보호 출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재배 기간이 110일가량이던 기존 느티만 가닥버섯과는 달리 100만 1호는 60일 이내에 수확이 가능하고 품질도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